네, 먼저 제가 간단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나서 관객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님이랑 배우님 간단히 영화 어떻게 연출하게 되셨고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계기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홍콩행 티켓이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사실 티켓을 먼저 끊었고요.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박민규 배우랑은 사실 서로 친한 친구 사이였고요. 전작품 같이 했었고 영화를 만들자기보다는 여행을 가자고 먼저 꼬셨다가 민규가 가서 뭘 좀 찍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완성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에 이제 가서 찍게 된 영화입니다. 네. 배우님도 어떻게 왜 출연하게 되셨는지. 예, 저 원래 동환이 전작품에 같이 작업을 했고 그때부터 저와 동환이 좀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는데요. 저 여행을 좀 좋아하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한번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사람들은 많이 필요 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환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영화를 보면은 낯선 곳에서 가장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장 솔직해지는 그런 여행지에서의 순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왜 홍콩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가장 저렴해서가 이유인가요? 막 영화도 홍콩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각별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모로 좀 운때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홍콩은 원래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 저랑 민규랑 둘 다 정말 왕가이어 주성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티켓이 너무 싸게 나와서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주성치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박민규가. 그래서 이 영화에 민규가 출연을 해서 주인공을 맡는다면 홍콩이라는 이 장소가 여러모로 다 잘 맞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나리오 상에는 여행지의 직접적인 배경은 없었고요. 원래는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이제 배경을 홍콩이라고 잡게 되면 이렇게 굴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거였죠. 네. 질문 좀 튀는 걸 수도 있는데 방금 주성치 닮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시은 씨의 마음으로 너무 주성치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이제 배우님이 거울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닮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은 둘 중에 누구를 더 닮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전 정말로 둘 다 닮은 두 분 다 너무 잘생긴 배우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주성치 키드였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전 당백호 정추양이란 작품부터 너무 애착을. 네. 가장 좋아하는 주성치 작품 있으세요? 저는 희극적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배경이 홍콩이고 그 민규와 시은이 돌아다니는 그 홍콩 배경이 너무 예뻐서 홍콩 여행 장려 영화 같은 느낌까지 막 들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촬영하시면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시은 배우님과 호흡을 맞추셨을 때 어떠셨는지 얘기 들려주세요. 네. 사실은 머릿속에 콘티는 있었지만 공간을 제가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홍콩 처음 여행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들인 장면은 실내 씬이에요. 맥주를 먹는 그 대화를 나누는 밤에 시나리오 상에서도 사실 거기가 가장 제가 공을 많이 들인 지점이고 그런데 또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요. 막상 하다 보면 그래서 공을 가장 많이 들인 지점은 방 안에서 맥주 먹는 거였지만 트램 씬 같은 것들 조금 공을 들였고요. 몽타주 시퀀스가 예쁘다 보니까는 조금 욕심이 나서 그런 것들을 좀 애쓰기는 했어요. 전 시나리오 봤을 때 실은 동환이도
이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때 동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별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시나리오 나오게 된 것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냥 제 약간 맞춤 양복을 짜준 것처럼 네, 그냥 입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그때 많이 나눴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지? 약간 이런 근데 이거를 또 시나리오를 동아이가 또 재밌게 써주고 나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뭐 그런 성찰을 하게 됐던 영화죠. 오늘 보니까 오늘 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되게 더 성찰을 하게 되는 거. 시은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오래된 친구예요. 예, 26쯤부터 예, 그때부터 같이 작품도 했었던 친구여서 호흡을 맞추는데 너무 제일 편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말 솔직하게 얘기도 하는 사이여서 예, 그 어려움이 없었고 시은이가 너무 또 잘 제가 뭐 하면은 다 받아주고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럼 세 분이서 원래 친구 사이셨나요? 세 분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셋 다 되게 친한 친구가 된 거고요. 원래 그러니까 민규를 중심에 두고 민규랑 저랑 친구고 민규랑 시은이랑 친구인데 이제 이 영화는 사실 스텝 없이 딱 셋이서만 홍콩에 가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예,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제 셋 다 되게 친한 친구가 된 거죠. 그 민규 배우님도 가서 영화 하나 찍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그 소개 예. 아, 네, 저도 글을 하나 써서 거기서 영화를 만들어서 네, 얼마 전에 완성을 시킨 영화고요. 네, 제목은 홍콩 멜로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시은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시은이가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홍콩으로 무작정 찾아서 떠나간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뭐 볼 수 상영의 기회가. 아, 네, 지금 예, 너무 고맙게 또 필름나빈 배급사에서 배급을 맡아주어서 이제 열심히 출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네, 그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시 작품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시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꿈인가 싶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구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의도를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그 제 워너비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얘기를 생각보다 꽤 많이 들었어요.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 이제까지 제가 연출한 영화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여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보다 훨씬 현명하거나 아니면 남자 캐릭터를 두들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가 어릴 때 거의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손에 컸거든요.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자말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치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신 씨가 꿈처럼 사라지게끔 만든 건 그렇게 해야 민규가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여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잠깐 머무는 건데 그 시간 자체가 약간 꿈 같은 시간이잖아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 씨를 약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은과의 대화 이후에 민규의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안 먹던 에그타르트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근데 마지막 엔딩에 민규의 표정이 뭐라지 잔뜩 힘이 들어간 웃는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되게 오랫동안 잡고 끝나서 그거의 의미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규의 표정으로 끝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홍콩이 아니라 민규의 얼굴로 끝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 씬은 그렇게 구성한 것도 있고요.
이 민규의 웃음이 요거는 이제 광민배한테 제가 대답을 넘길 건데 실제로 본인이 되게 그 촬영할 때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술 먹고 난 다음날 실제로 찍은 장면인데 제가 윤기한테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풀 죽을 것도 없고 진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지점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민규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VJ처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런 표정이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제가 그거를 쭉 길게 보여준 건 민규가 조금만 더 하면 울 것 같았어요. 실제로 울었어요.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건 제가 싫어서 잘라냈고 뭐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는 광민규 배우가 대답을 해주는 게 네, 시은 씨가 떠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 씬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혼자 자신은 처음 들어봤다는 그 주성치라는 그 인물을 모방하려고 이제 머리띠도 사고 티셔츠도 이소영 티셔츠로 갈아입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제 시은 씨가 했던 말들을 회상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그 홍콩에서는 막 뭘 해야 되나 했는데 동환이가 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자기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이제 디렉션을 줬어요. 그래서 모르겠었어요 정말. 약간 그때 당시에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은 씨가 민규 씨한테 했었을 때 민규 씨도 정말 내가 뭐 왜 여자친구가 떠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대사 너무 중요한 대사잖아요. 네. 민규 씨도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다니니까 동환이가 다 오케이를 내줘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웃는 장면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셀카를 찍는 여행객들 보고 나도 내 얼굴을 봐야겠다 하면서 셀카를 찍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웃잖아요. 네. 그래서 웃었는데 아까 동환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눈물이 났었는데 그때는 좀 그런 마음들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예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슬픔이나 막 그런 것들이 좀 섞여서 그런 감정이 나왔는데 동환 감독이 싫어서 잘랐습니다. 민규가 자기 얼굴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혹시 관객석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캘린더나 라이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민규라는 캐릭터에게 그런 주성치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세 분만 가서 이렇게 찍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셀카를 찍는 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엑스트라를 섭외를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간편하게 나오는 답이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 섭외한 거고요. 네, 식당부터 뭐 장소나 따로 나오는 사람들 다 제가 현장에서 다 손짓 발짓하면서 이제 섭외한 거고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 셀카 찍을 때 옆에 계셨던 분들은 한국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막 제가 그 두 분의 인생샷을 좀 찍고 제가 대신 출연하려고 섭외를 했고요. 민규 씨한테 첫 번째 질문에서 민규 씨한테 주성치가 어떤 존재냐고 한다면은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것인데 본인은 못 보는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추상적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인데 굉장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대사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한테 누가 양쪽에 맞다고 해주니까 근데 전 여자친구가 뭐 민규가 좋아하니까 억지로 해준 걸 수도 있고 그 여자친구들은 양쪽에 적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잠시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 민규가 깨알 웃음 포인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민규만 나오면 그냥 일단 웃음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뭐 애드리브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세 분이 아무래도 가서 여행처럼 다니셨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서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는 민규가 연출한 홍콩 멜로가 사실은 촬영기가 훨씬 더 재밌고요. 예, 주석치는 뭐 많이 저 맥주 먹는 씬에서 저 맥주는 두 번째 세팅된 맥주 상입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이 마셔버렸고요.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두 짝을 먹어버리더라고요. 뭐 그 정도가 재밌는. 그리고 주성치는 씬 두 개가 데이터가 잘못해서 날아가 버렸었어요. 홍콩 현지에서. 그래서 급하게 다시 재촬영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였어? 또 질문이 잘.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맥주를 마시고 촬영하신 장면인가요? 맥주 씬은? 마시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블루레이에서 미공개 컷을 보면 아실 텐데 저 눈빛이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디테이크는 눈빛들이 달라져 있는 테이크들인데 너무 멜로라서 실제로 마시면서 찍기도 했고 중간에 잠깐 멈추고 좀 술기운을 내린 다음에 다시 찍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재밌는 얘기는 뭐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애드립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 대본상에 있었던 내용들인가요? 애드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규의 애드립은 거의 우연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좋아하고 민규한테 이거 그대로 가자. 뭐. 그 가방 싸고 나오다가 발에 걸린 거는 실제로 얘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걸려길래 저는 되게 재밌어서 이건 다시 계속 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시은이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만들어준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되게 좋은 사람인데까지는 제가 원래 썼던 대사고요. 여자친구가 왜 떠나는지 알 것 같아요는 시은이 만들어줬던 대사예요. 그리고 그 말장난처럼 민규 씨 되게 그 사람 좋아했나 보다. 그 사람이 민규 씨 되게 좋아했었나 보다. 이렇게 치는 순서 같은 것도 시인이가 좀 더 유순하게 좀 현장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요. 배꼽 찌르고 이러는 거 다 시인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애들은 많이 만들어주네요. 예, 전부 시인과 민규가 둘이서 합을 맞추면은 민규 배우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애드립이라고 솔직히 지금 이게 찍은 지 이제 2년 좀 된 영화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침대에서 머리 찌는 장면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연출된 거냐 아니냐는 실은 제 실수로 머리를 찧었는데 그냥 여기서 NG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넘어갔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찢거나 타레트도 한 번에 먹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털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많아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궁금하신 거 생기신 분이 있으실까요? 잘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숙소가 된 거잖아요. 시은 씨랑 민규 씨랑. 그래서 그 중에 눈치를 보다가 민규 씨가 나가잖아요. 나가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한 후에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용기에 그 시은 씨한테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밥 한 끼 하자고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대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렇게 흐름이 갔었는데요. 이제 도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어주세요. 어떻게 사고가 흐르든지 저를 이렇게 많이 반영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좀 그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이별 후유증으로 이제 잊으러 간 거였고 거기서 또 우연치 않게 같은 숙소를 잡혔었고 이제 근데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분 자체, 시은 씨 자체는 이제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는 그리고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된 일인갑다 싶어서 그냥 제가 양보를 하고 나가는데 나가도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밥 한 번 먹자고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이렇게 풀리셨는지. 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를 쓰신 감독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건 민규의 이 전 상태인 거죠. 실제로 저도 이대로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스타일인데 의기소침해져 있는 거고 본인이 회피하려는 습성을 나타내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외국을 떠나온 것 자체도 사실은 회피니까요. 그러려고 하다가 진짜 약간 민규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적미적거리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본인이 이 숙소를 버리고 양보를 하는데 라는 생각에 말 그대로 용기를 한번 내본다 정도의 개념으로 시나리오 썼었어요. 네, 또 질문 저기로.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좀 그 여성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홍콩에 혼자 여행 다니고 이제 여성분이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런데 낯선 남자랑 같은 방에 있게 되고 또 좀 사실은 서로 방 때문에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여행을 잘 하긴 했지만 또 술 먹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를 좀 도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뭐 못나서라느니 네가 그걸 몰라서라니 그런 쪽 걸 보면서 저는 이 섹션 자체가 사랑 얘기니까 이상하게 가진 않겠다라고 안심은 하고 있었지만 한편은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갑자기 로맨스에서 막 범죄 스릴러가 되는 건 아닌가. 근데 혹시 주변에 이 영화를 이제 보신 그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시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너무 남자 입장에서 이상화된 여성 캐릭터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나 이런 의견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실제로 편집을 하면서 저희 셋이서 되게 많이 얘기했던 지점이에요. 일단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 조금 슬프다 정도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실제로 여행 갔을 때 왕왕 봤었어요. 저런 여성분들 그리고 남자들. 그러니까 저런 여성분들 남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불안한 마음 같은 게 1도 없는 상태로 서로 재밌게 얘기하고 여행을 정말 같이 즐길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칭했던 건데요. 이상화시킨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답변 드렸듯이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치 때문에 이상화된 여성 캐릭터를 만든 건 있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아까 드리자면 주변에 그런 반응은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다 고려해서 이거를 짜자니 사실은 처음부터 안 맞는 얘기인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절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편집이기도 하고요. 그 지점에 대한 피드백도 작년에 영화제 때 좀 받기는 했었어요. 불안불안했다라는. 근데 그 불안불안함은 제가 극에서 연출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은 지금 저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시각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극에서 연출된 게 아닌데 저희가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것이 저는 약간 슬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피드백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 제가 받아야 되는 피드백이긴 하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연출된 불안함은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다음 또 질문을 가운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다 보니까는 가져갈 수 있는 장비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야경씬이나 그런 실내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명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연출을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셨고, 또 이제 가져가시는 이제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카메라 기종이랑 렌즈도 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카메라 기종은 일단 장비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요, 최대한 싸게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저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까지의 장비까지만 생각을 했었고요. 바디는 오디마크2를 가져갔어요. 예, 캐논 오디마크2를 가져갔고요. 이유는 누가 공짜로 빌려준다고 해서 가져가게 됐고요. 렌즈만큼은 제가 그래도 시내 렌즈를 달아서 촬영을 했고, 장비 테크닉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사운드가 제일 아쉽고요. 사운드를 제가 붐대라고 하죠. 피시폴 대를 제가 옆구리에 말고는 숄더 리그를 카메라 오른쪽에 달고 이렇게 찍은 적도 있고요. 스탠드 하나 가져가서 스탠드에 붐대를 꽂아갖고 딴 것도 있고, 조명 얘기를 하자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갔어요. 제가 바로 시장에 가갖고 그 셀로판지를 사가지고요. 저는 머릿속에 중경상림에 있는 금성무방이나 양조위방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실제로 가니까 되게 깨끗한 우리나라 좀 고시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살던 원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셀로판지 사서 형광등에다 다 그 셀로판지 발라가지고 그 룸톤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양촌이 뭐 달력이니 이런 잡동사니 미술 소품들을 시장에서 다 산 다음에 세팅을 한 거고요. 뭐 맥주는 뭐 저 날아가면 많이 있는 술을 마신 거고, 조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짰는데 최대한 시은이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조명 설계는 했습니다. 네. 민규는 이게 그러니까 시은이 여배우라서 예쁘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음향을 주자면은 민규는 좀 더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음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시은은 어디든 간에 되게 밝게 보였음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곳곳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빛은 다 시은에게 가 있고요. 민규는 거의 얼굴이 흑빛인데 뭐 조명 설계도 이미 그렇게 해놓은 거고, 뭐 실제 표정도 되게 흑빛이었고요. 뭐 그런 거에 중점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을 후반에만 가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로 촬영을 했었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상영을 그래도 제법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영화를 보셔서 오늘 뭐 유독 더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원래 나는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거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실은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맞아요. 동환이 말대로 작년에 상영 중에도 그런 질문을 지적을 하셨던 관객분들이 계셔서,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성분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 것 같이 저도 오늘 느껴져서, 네, 그 좀 아까 그 마음이 좀 진짜 동환이 말이 맞는 게, 우리 그러려고 찍은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비춰져서 좀 죄송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네, 마음에 드는 장면이요. 마음에 드는 장면은 이거 되게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건데, 그 중간에 담배 피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 원래 그 장면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아무도 웃지 않아서 저 혼자 더 좋았습니다. 그 장면.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
없으시면 그냥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상영을 작년에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인디 피크닉에 불러주셔서 상영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비 오고 추운데 봄날인데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작년에 강동원 감독이랑 같이 배우로 나온 작품들이 전주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그 두 작품이 있는데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작품과 오래 달리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두 작품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에는 시은 씨도 나와요. 시은 씨랑 같이 나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요일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화는 그저 저희끼리 보고 재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욕심을 안 부렸던 영화인데 상영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5월달에 차기작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편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제가 장편 다큐멘터리를 하나 완성시킨 게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영화제도 선택해주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꼭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영화는 어머니와 저의 여행기를 담은 영화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사실 출연을 정말 안 하는데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어서 전주에 만약에 전주영화제 놀러 가시게 되면 저랑 민규가 둘이 나온 오래 달리기라는 영화는 굉장히 짧으니까요. 시간 안 되시면 굳이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는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농담이고 두 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정말 지지하는 친구들인데 그 영화는 김시중 강민규 둘이 주연인 영화고 장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케미 혹은 이 여행 뒤에 이 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영화라서 그 영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섹션인지나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 인디피크닉 인디스페이스 상영은 4일간의 장점을 맞춰서 오늘 이게 마지막 상영이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서 상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